개미 베르나르 베르베르 장편소설 제1장 일깨우는 자 3. 내가 젊었을 땐 사람들이 핵전쟁을 두려워했지. 정말이지 엄청나게 무서워했단다. 이제 백사를 눈앞에 두고 보니 핵탄이 빚어낸 거대한 버섯구름의 불길 속에서 이 지구와 함께 죽는다면 그래도 그럴싸할 것 같아. 그렇게 죽는 대신에 나는 이제 썩은 감자처럼 죽어야 할 판이지 뭐냐? 썩은 감자 따위에 누가 신경을 쓰겠냐? 모두들 나 몰라라 하겠지. 무슨 말이세요 할머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가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말했다. 게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 갈수록 더워져. 나 젊었을 적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어. 겨울은 겨울다웠고 여름은 여름다웠지. 어떻게 된 게 이제는 삼복더위가 3월부터 시작이야.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범상치 않은 노련한 솜씨로 진짜 감칠맛 나는 마편초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방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바삐 움직였다. 성냥 긋는 소리, 옛날식 가스레인지의 분사구에서 가스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할머니는 훨씬 더 느긋해진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건 그렇고 내가 나를 찾아온 데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텐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늙은이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말이지. 어째 할머니 말씀이 꼬인 것 같은데요. 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 자, 내 숭은 그만 떨고 무슨 일로 왔는지 얘기나 해봐라. 그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집을 물려줬었는데 저는 그분을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에드몽 말이냐? 에드몽에 대한 기억이 없단 말이지. 너는 잘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다만 내가 어렸을 때 그 애는 너를 거꾸로 들고 비행기를 곧잘 태웠지. 한 번은 말이다. 이런 일도 있었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건 저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일 말고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할머니는 의자 덮개가 너무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커다란 안락 의자에 앉았다. 에드몽은 뭐랄까 인물이지 아니 인물이지. 아주 어렸을 때 벌써 내 삼촌은 많은 골칫거리를 나에게 안겨주곤 했지. 그의 엄마 노릇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장난감이란 장난감은 분해했다가 재조립한답시고 죄다 박살을 내놓았어. 다시 조립해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 장난감만 박살을 냈으면 다행이게 뭐든지 다 분해를 하는 거야. 시계, 전축, 전기, 칫솔 할 것 없이 한 번은 냉장고까지 분해한 적이 있었지. 할머니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거실에 걸린 고물 개종시계가 얼씬년스럽게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저 시계도 어린 에드몽 때문에 온갖 쓴맛, 신맛을 다 보았으리라. 게다가 에드몽에겐 이상한 버릇이 또 하나 있었지. 온신철을 만드는 버릇이었어. 그 애는 제 숨을 곳을 만듭답시고 집안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 놓곤 했지. 다락방에다 이불이며 우산으로 저만의 공간을 만들기도 했고 제 방에다 의자와 모피 외투로 만든 적도 있단다. 그 애는 그렇게 숨을 곳을 만들어 거기에 제가 모은 보물들을 쌓아놓고는 그 안에 틀어박혀 있기를 좋아했지.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았더니 방석들이며 엿석이 기계에서 빼낸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더구나. 어떻게 보면 그곳이 꽤 아늑해 보이기도 했어. 어릴 적에는 누구나 다 그렇지 뭐.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삼촌의 경우는 정도가 심했지. 그 애는 더 이상 침대에서 자지를 않았어. 한사코 제가 만든 둥지에서만 자겠다는 거야. 이따금 며칠 낯을 꼬박 거기에 꼼짝 않고 틀어박혀 있기도 했어.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말이야. 오죽하면 에드몽이 전생에 틀림없이 다른 다람쥐였을 거라는 소리를 내 어미가 다 했겠니? 조나탕은 할머니가 이야기에 신바람을 낼 수 있게 하려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루는 에드몽이 거실 탁자 다리 사이에 제 오두막을 지으려고 했지.
그게 꽃병의 물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처럼 되고 말았어. 내 할아버지가 별로 화내는 일이 없는 분인데 그날은 불같이 화를 내셨단다. 그 양반은 에드몽의 볼기를 때리고 둥지를 부숴버리더니 에드몽이 침대에서만 자도록 잡돌이를 하셨지. 말 끝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부터 그 애와 우리 사이에 완전히 금이 갔단다. 어미와 자식을 잇고 있던 탯줄이 끊어진 거나 다름없었어. 우리는 더 이상 에드몽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지.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련을 그 애가 더 겪었어야 했어. 세상이 언제까지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야 했던 거지. 그러지 못한 것이 나중에 그 애가 컸어도 문제가 되었어. 에드몽은 학교 생활을 견뎌내지 못했어. 어릴 적에는 누구나 다 그렇지요 라고 또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에드몽의 경우는 정도가 지나쳤지. 선생님한테 심한 꾸지람을 받은 것 때문에 화장실에서 제 허리띠로 목을 매다는 아이들이 어디 흔하겠니? 에드몽은 말이다. 7살 때 목을 매달았단다. 청소부가 용케 끌어냈기에 망정이지. 삼촌은 감수성이 너무 예민했던가 봐요. 감수성이 예민했다고? 글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살소동이 있고 1년이 지나서 에드몽은 제 선생님 한 분을 가위로 찌르려 했지. 심장을 겨누고 찔렀는데 천만다행으로 선생님의 골련갑을 부수는 것으로 그쳤어. 할머니는 눈을 들어 천장을 보았다. 흩어졌던 추억들이 눈송이처럼 할머니 생각 속에 다시 내려 쌓이는 듯 했다. 그 일이 있은 뒤로는 그런대로 괜찮았어. 용케도 몇몇 선생님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지. 에드몽은 제 마음에 드는 과목에서는 만점을 맞고 나머지 과목에서 모두 0점을 맞았지. 언제나 0점 아니면 만점이었어. 엄마 말로는 에드몽 삼촌이 천재라던데요. 에드몽이 내 어미한테 털어놓기를 자기는 절대적인 지식을 얻으려 한다고 했지. 그 때문에 에드몽이 내 어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야. 내 어미는 10살 때부터 전생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에드몽을 아인슈타인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환생한 사람으로 생각했지. 게다가 다람쥐가 환생한 사람이라고도 했다면서요. 물론이지. 부처님 말씀이 하나의 넛이 태어나자면 여러 목숨의 넛이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더냐. 삼촌은 지능검산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데 결과가 아주 안 좋았어. 180점 만점에 23점을 맞았으니까 경우에 해당하는 지능지수지. 선생들 생각은 그 애가 바보라서 전문교육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거였지. 그렇지만 나는 그 애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 애는 그저 번나가 있었던 것 뿐이야.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단다. 그 애가 겨우 11살 때 되었을까 할 때인데 나보고 성냥개비 6개만 가지고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 보라는 거야. 그게 쉽지 않지. 자, 너도 한번 해보면 알게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준자에 슬쩍 눈길을 보내고는 성냥개비 6개를 가지고 왔다. 조나탕은 잠시 머뭇거렸다. 될 것도 같았다. 그는 성냥개비 6개를 이리저리 놓아보았다. 그렇게 몇 분 동안 해봤지만 답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포기해야만 했다. 답이 뭐예요? 오기스타 할머니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 정작 그 애가 나한테 답을 가르쳐 준 적은 없었던 것 같구나. 다만 내가 답을 찾는 것을 도와주려고 그 애가 해준 말은 기억이 난다. 그 애가 그랬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도저히 답을 찾아낼 수 없어요 라고 말이야. 상상해봐라. 11살짜리 어린애 입에서 그런 묘리가 튀어나오다니 말이야. 어이구, 주전자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구나. 물이 뜨거워졌을 거야. 할머니는 찻잔 2개에 아주 진한 향기가 나는 노르스름한 액체를 담아 들고 왔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